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이란의 민간 원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주 초부터 크게 출렁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원유 저장 시설과 이 원유 운송센터를 비롯해 이란 전역에 이 연료 저장 시설 약 30곳을 집중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민간 원유 시설 타격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번 공격은 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지역과 집단이 공격 검토 대상이 됐다라고 경고한 뒤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공격받은 곳은요, 이스라엘군에 따르면은 이란 정부가 여러 군사 조직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됐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일부 외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석유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측에 불만을 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 내부의 연료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저장고 폭격으로 연료 공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테헤란주는 1회 주유 한도를 30리터에서 20리터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북부 거점 도시 하이파의 정유 시설에 공격을 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석유 저장 시설 폭발의 여파로 테헤란의 강산성의 검은색 기름비가 내린다는 글이 SNS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석유 저장고에 대한 공격은 이란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당사자 양측이 서로의 정유시설 그리고 에너지의 핵심 인프라를 노린 공격을 확대한다면 이 오름세가 가파른 국제유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주요 산유국들이 잇따라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해서 국제적인 석유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외에는 마땅한 수출길이 없는 쿠웨이트가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바닷길이 막혀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저장 탱크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됐고 더는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란 공격도 감안한 결정입니다. 이 같은 감사한 조치는 걸프 해역 산유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미 하루 150만 배럴의 생산을 중단한 이라크를 비롯해서 사우디와 카타르까지 줄줄이 감산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는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현실이 되면서 국제유가 마침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조만간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란 공습 전에 유가가 한 70달러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와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모두 우리 시각 오늘 장중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흐름 차단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이달 말에는 배럴당 1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이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대가로 치르기에는 아주 작은 가격이라면서 이 미국의 공격으로 중동 상황이 마무리되면 유가가 내려갈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이란이 국제 유가를 볼모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이것도 중장기적인 유가 흐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란은 자국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동급의 타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은 지금까지 지역 내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이들 시설을 공격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배럴당 200달러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가의 급등은요,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는데요.
정부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47.4원, 평균 경유 가격이 1,969.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물차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서 미리 기름을 넣기 위해 줄을 서는 이른바 이 주유런, 이게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기름값에 반만 주유하는 이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득 채우려고요. 조금 남아있는데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채울 수 있을 때 채워놓으려고요. 한 번에 넣으면 40리터까지 주유를 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저렴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한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무서워서 만땅은 절대 못 넣고 반씩밖에 못 넣고 있어요. 운반비는 안 오르는데 기름값만 오르니까 최소한 공차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 기름값 상승과 관련해서 최고 가격 지정제 카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는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는데요. 석유 제품 시장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조치는 1997년 소매 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